쑥스럽네요. 제 영화를 계속 말씀드리려니까.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어떤 식으로 감상하시나요? 캐릭터의 감정과 장면의 흐름을 따라서 스토리 위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감독의 연출은 어떤지 혹은 배우의 연기는 어떤지 꼼꼼하게 아주 분석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영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즐길 수 있는 몇 가지의 감상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브 더 레코드, 이정재의 영화 감상법 시작해 볼까요? 전에 봤던 영화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다면적 영화 감상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가 한 편의 영화가 될 때 대본 자체를 그대로 구현할 때도 있지만, 감독의 연출, 배우의 연기, 그리고 소품, 조명, 배경까지 수많은 요소를 거치며 조금씩 설정을 구체화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배우로서 현장 상황이나 제가 이해해야 한 캐릭터 설정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조금씩 수정하고 또 함께 고쳐나갈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시나리오와 나온 작품을 직접 비교해 영화를 보신다면, 왜 촬영할 때 배우는 이런 설정을 추가해 넣었을까? 왜 감독은 이 소품을 추가했을까?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치열한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만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굉장히 독특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제가 되게 독특하고 재미난 그런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약간 자신감이 조금 들었어요. 인남을 쫓아다니면서 인남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인물이 바로 레이였거든요. 이 인물에게 굉장히 더 독특함을 부여하고 굉장히 더 사실적인 어떤 생활감을 더 부여를 해야 되겠다. 특히 일단은 외형적인 거에서 굉장히 파격에 가까울 만큼의 변화를 좀 주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파격스럽기만 하면은 이게 되게 좀 오버스러운 결과로 나오면은 영화에 잘 녹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거든요. 파격을 어떻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왠지 레이는 저런 문신을 해도 될 것 같고 저런 액세서리를 해도 될 것 같고 저런 의상을 입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의상들을 입어보고 또 타투 테스트도 2달 동안 계속해서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붙여보고 또다시 디자인해서 제작해서 맞춰서 또 붙여보고, 그 수많은 테스트를 계속 스태프들과 하면서 과하지만은 과해 보이지 않는 레이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하는 행동 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마시는 장면들을 관객분들이 꽤 그 설정은 왜 한 거냐라는 그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들고 다니는,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면은 좀 더 일상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흔들었을 때 얼음이 돌아가는 소리도 짤그락짤그락짤그락 하면서 나는 그런, 내가 사냥감을 앞에다 두고서 여유 있게 짤그락짤그락짤그락 사운드와 함께 쓱 마시고 놓고 바로 사냥을 하는, 이런 바로 사냥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냥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심정으로 얘를 사냥을 할까라는 그 짧은 순간을 보여드리는 게 진짜 사냥꾼의 어떤 그런 생활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 첫 촬영이 일본에서 사냥을 하는 장면을 먼저 찍게 됐었는데,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유선상으로 이제 연출부분들에게 이제 얼음이 담긴 플라스틱 아이스 아메리카노 통을 준비해 달라. 빨대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즘은 시나리오 북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 대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상 깊은 영화가 있다면 실제로 시나리오를 구해서 영화와 비교해 보시면서 왜 이런 설정이 추가됐을까? 왜 이런 장면은 생략됐을까? 뭐 고민해 보시면서 감상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무슨 시점으로 보시나요? 뭐 당연히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시겠죠. 물론 관객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영화를 보는 것도 재밌겠지만 캐릭터의 시점으로 몰입해서 보시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기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질문을 하면서 캐릭터의 성격, 사회적 위치, 성장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몰입해서 영화를 보신다면 더욱 새로운 시선으로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연기했던 신세계 쑥스럽네요. 제 영화를 계속 말씀드리려니까. 이자성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찰이면서 조폭이었고 결국 자기만의 신세계에 도달한 이자성이죠. 여러분, 이자성의 마지막 선택이 이해가 가시나요?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쉽게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자성의 성격을 보면은 이해를 조금 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자성은 자신만의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용하고 침착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 고민과 혼란이 많은 사람이죠. 왜 이자성은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자성의 성장 과정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교 출신이고 대한민국 경찰이고 하지만 조폭 안에 들어가게 되는 언더커버를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 사이에서 이자성은 내적, 외적 모두 많은 혼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도 명확하게 소속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표류하는 인생의 불안함이 가득했었겠죠. 정확한 내 편이 없어서 늘 불안한 인물이고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자성의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 깡패 새끼들도 날 믿고 따르는데 왜 너희들은 날 못 믿냐? 난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사에서 이자성의 내면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혼란을 겪어야 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괴로워하는 이자성의 마음이 아주 잘 비춰지는 그런 대사이죠. 여러분은 이자성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나요? 한번 이자성의 시점에 이입해서 영화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은 색다른 느낌으로 더 재미있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에 봤던 영화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다면적 영화 감상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만드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면 스토리에 몰입해서 더욱 깊게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영화의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영화를 감상하시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